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헬로우 드림 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기록입니다. SBS 비즈 나태주가 간다 TV 방영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온라인 활동으로 수익을 낸다는 소위 재테크 부업 이야기예요. 아, 네. 요즘 이런 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 꽤 많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플랫폼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뭐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누가 주로 관심을 갖는지 이런 핵심 내용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만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우선 영상을 보니까요. 이 회사가 2004년부터 시작했대요. 꽤 오래됐죠? 오, 2004년이요? 생각보다 역사가 있네요. 네, 온라인 광고 대행이랑 뭐 마케팅 사업 이런 걸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업 광고 받아서 사용자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쵸. 전형적인 광고 중개 플랫폼 형태네요. 사용자는 헬로우 드림 가이드 어플이라는 앱을 통해서 광고 활동에 참여하고 뭐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고요. 네, 기업은 광고 채널 확보하고 사용자는 수익 기회를 얻고 뭐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그 수익 얻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들이죠? 첫 번째는요. 앱 안에 광고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참여하기 버튼 이거 누르면 광고 설명 페이지로 가고요. 거기서 뭐 간단히 참여만 해도 수익이 쌓인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네. 터치 한 번으로 수익.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꾸준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궁금하긴 해요.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터치 한 번이라는 건 아마 사용자들한테 진입 장벽을 확 낮추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 클릭률이나 앱 설치 같은 그런 초기 참여 지표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아, 일단 참여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단순 참여가 실제 뭐 구매나 서비스 이용 같은 그 최종 목표 전환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마 클릭당 아주 소액의 보상을 주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네, 두 번째 방식은요. 아, 네. 두 번째 방식은 그 특정 광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렌트 업체 광고 같은 거. 네. 이걸 이제 블로그나 카페, 뭐 지식인 같은 온라인 공간에 홍보하는 방식이래요. 아, 사용자가 직접 글을 써서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랄까? 마치 직접 써본 것처럼 거짓 후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네. 회사에서 주는 사진이나 정보 이걸 활용해서 그냥 소개하는 형태로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지침이네요. 일종의 컨텐츠 마케팅이나 뭐 바이럴 마케팅을 사용자들이 대신해주는 구조인데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바로 공정거래법상의 대가성 표기거든요. 아, 맞아요. 돈 받고 썼다는 거 밝히는 거요? 네, 그렇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이라는 걸 명확히 밝혀야 하는 거죠.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 플랫폼 차원에서 이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도록 돕는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네. 그 객가성 문구 표기 진짜 중요하죠. 요즘은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훨씬 민감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신뢰도 잃고 뭐 법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런 활동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보니까 직장인, 주부님들, 심지어 임산부나 육아 중인 분들까지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좀 부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설명을 해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소위 엔잡러나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플랫폼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장점이지만 또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야 해요. 아, 그렇죠. 그냥 쉽게 돈 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하나의 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맞는 말씀이세요. 아, 그리고 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렇죠.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뭐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이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제시된 수익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네, 10만 원이랑 200만 원은 차이가 크니까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참여자의 활동량이나 뭐 어떤 광고를 선택하는지, 홍보 능력은 어떤지, 또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수익 사례는 아마 소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평균적인 수익은 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게 좀 현실적이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많이 벌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삼유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정보도 살짝 나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 같은 솔루션 있잖아요. 이걸 뭐 외주 맡기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팀이 직접 만든다고 하고요. 자체 개발이요? 네. 그리고 영상에서 광고주 관리하는 직원들 모습도 잠깐 비치더라고요. 이게 뭐 기술력이나 운영 안정성 이런 걸 좀 강조하려는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 개발 역량을 갖췄다는 건 뭐 플랫폼 안정성이나 기능 개선 같은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광고주 관리 인력을 보여주는 건 기업 대상, 그러니까 B2B 영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걸 수도 있고요. 사용자들한테 플랫폼의 신뢰도를 좀 어필하려는 그런 부분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자료는 이렇게 온라인 광고에 참여하거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앱을 통한 단순 참여 방식도 있고 온라인 홍보 방식도 제공하면서 또 법적인 가이드라인 준수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이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온라인 부업 기회를 접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그 플랫폼이 제시하는 잠재적인 수익의 매력도, 그리고 실제 내가 투입해야 할 시간이나 노력, 또 요구되는 활동의 성격,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